또 저도 뭐 큰애는 대학생이지만 네. 둘째는 초등학생이다 네. 보니까 잘했네. 그러면 학원별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초저학년으로 갈수록은 조금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 당장 급한 학년들 이제 고등부로 갈수록 더 이제 그 회복률이 학원 회복률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초등부는 진짜 많이 안 오나요, 아이들이? 초등부는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지난 코로나 때 네.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원 등원율이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원율이 낮았어요. 네. 근데 계속 학원을 다녔던 학생과 잠깐 학원을 쉬었던 학생들 진도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심지어 네. 학교에서조차도 학습에 대한 관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탱탱 남는 게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학부모님들이 방학 스케줄을 짜가지고서 움직일 텐데 네. 방학 스케줄도 없이 네. 시간은 무한정 남았고 학교에서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다른 학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진도가 평소 속도보다 3배 이상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학 때 나갈 수 있었던 것보다 방학 특강료는 아이들이 낸 건 아니었지만 훨씬 더 많이 진도를 뺀 거였죠. 근데 이거를 교육의 밀도가 좀 높은, 다시 말해서 교육특구 지역 같은 데서는 학부모님들이 어지간하면 이 효과를 다 지금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이제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 3월 달에 비해서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원율, 뭐 휴원율 혹은 뭐 휴강률이 네. 전보다는 공포심은 더 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더 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휴원율은 전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조금 이제 미지수이기는 하죠. 네. 초등 상황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신 바이면? 근데 네. 그 실제로 네. 가장 많이 데미지 입었던 분들이 그 영어 유치원하는 네. 원장님들이셨거든요. 학년이 더 낮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면적도 넓고 그리고 한 학생이 내는 수강료도 되게 큰데 네. 갑자기 아이들이 다 등원을 안 해버리게 되면 또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인건비라든지 네. 기존 뭐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 이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네. 사실 버티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네. 되니 아마 그런 부담은 더 가중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저도 뭐 큰애는 대학생이지만 네. 둘째는 초등학생이다 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좀 잘 착용했으면 네. 좋겠는데 또 네. 덤벙덤벙 되니까 또 안 하기도 눈에 하고 보이지 않을 때 네네.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있는지.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뭐 걱정은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에게 더 크다 보니 아마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의 경우는 좀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뭐 오늘 그 무슨 경북 경산의 어떤 유치원 네.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네. 거기 확진자가 하나 나왔었대요. 아, 네. 유치원 다니는 원생이. 그런데 단 한 명의 전파자가 없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저 유치원에 등원하고 들어오기 전 열체크, 발열 체크 네. 다 하고 수업 받는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2m 간격 두고 네. 지금 저희 우리 학관로에서 하는 가림막 네.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네. 이런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네. 지켰더니 확산이 하나도 안 됐다. 네.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 되게 귀에 익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실천하게 했더니 네. 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네. 습관이 몸에 네. 잘 배어서 잘 따라와서 이런 네.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어쩌면 우리 그 혹은 초등학생을 두신 학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네.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하고 좀 소통해 주셔서 안전한 학원으로서 어떤 그 메시지를 학부모님께 네.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네. 나온 김에 좀 곁다리 얘기를 좀 하나 더 네네. 하면요. 네. 지금 이 마스크 자체가 네.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라고 네네네. 해요. 서로가 마스크를 썼을 때 네. 이쪽은 감염자, 네. 저는 비감염자라고 네. 했을 때 네. 마스크를 썼을 때 감염 전파율이 네. 지금 1%대로 확 떨어진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 다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의 100% 네. 바이러스가 넘어올 텐데 1% 이하의 감염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마스크가 방역에 있어서 아주 톡톡한 역할을 다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학원에 지금 체온계 발열 네, 다 체크하고 예, 있죠. 다 체크하고 네. 있으시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어쨌든 체온의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서 구비해야 될 것이 체온계와 학생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네. 근데 감염된 학생들이 자꾸 마스크를 만지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손에도 바이러스가 옮기 때문에 그래서 손소독도 항상 네네. 신경 써서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학원들의 입장에서 그런 방역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조카도 4살인데 유치원을 다니는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수업을 하고 이렇게 쓰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게 지금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순위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면 중등부는 어떤가요? 중등부, 고등부는 학원 상황. 이번에 몇몇 지역에서는 중고등부 학원들의 피해가 컸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초등부는 학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조심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마음이 급한 학생이다 보니 어차피 코로나가 걸리는 그 공포심도 있지만 대학을 못 가는 공포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다 어떤 보니까 느낌인지 느낌이 막 근데 오네요. 네. 예전에 2월달, 네. 3월달은 어떤 특정 종교 집단 아니면 어떤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서 특정 네.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 확산은 조금 다른 의미로 관찰해봐야 되는 것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학생들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거 없이 학생들 중심으로 감염되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격리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학교의 지금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들이 이제 동급생들이 걸렸다 보니까 양성인 학생 주변에 있는 음성인 학생들도 그냥 며칠 동안은 의무 격리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음성이지만 학원조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냥 강짜로 우리 중고등부 지금 내신도 봐줘야 되고 입시도 챙겨줘야 되니까 일단 수업해줘야지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셨다가 실제 주변에서 휴업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정부의 방역 그 지침들 이를테면 밀도 그러니까 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정원 학원 내에 수용하는 정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스크라든지 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해주고 발열 체크 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학생을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자기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 자기도 이제 검사 대상이 됐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들별로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수도권 전체는 네. 지금 다 이제 긴장이 돼 있고 나도 언젠가 어디에선가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2월달, 3월달 한참 확산될 때 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성적을 많이 올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네. 집중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네. 요때 자기는 집중하고 스스로 삶을 잘 컨트롤하고 학습 네. 습관을 계속 지켜나갔더니 네. 뭐 특정 과목 전체가 오른 건 아니고 특정 과목에서 5등급 대 아이가 뭐 3등급도 하나 찍고 2등급도 하나 찍고 뭐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 지금 뭐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은 불가능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도권의 학원이나 네. 혹은 지방에서 뭐 기존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조금 소규모로 모여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분명히 부모님도 걱정이고 원장님도 걱정이고 아이들도 걱정이지만 이 시기를 또 지혜롭게 넘기면 또 다른 어떤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모두 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 불안한 거 똑같은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못 가는 불안이 더 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네.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아이의 성적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통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들은 상상하고 네. 그냥 결단을 내릴 수밖에 네. 없으니까 자꾸 정보를 보시든 안 보시든 자꾸 이제 전달해서 우리 학원이 이렇게 안전한 학원이고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음을 네.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하는 학원에서 꼭 필요한 네. 부분이고 그것이 그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의 되게 네. 가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 안전하고 네, 네. 또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많은 성적을 네, 네. 올릴 수 네, 있다라는 거를 계속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자세를 계속 보여주셔야 네, 네.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과학원과 예체능 특기학원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교과학원이 조금 더 급한 학원이니까. 학원이니까 네, 잘 되고 있고 네. 예체능이나 특기학원은 그렇죠. 조금 네. 더 이렇게 학원의 네, 등원율이 네. 낮아질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교과학원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교과학원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과 혹은 중고등으로 나누어 봤을 때 네.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과 관련하지 않으면 예체능 학원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학원들, 입시 중심의 과목들로 재편되는 네.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교과학원이 더 등원율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더 좋더라 라고 네. 하는 거는 지난번 3월달, 4월달에 한번 1차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네. 뭔가 이게 땀 흘리고 아이들과 네. 부딪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2, 3월달 그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는 자구책으로 뭐 공원이라든지 좀 오픈된 공간에서 아이들과 뭐 훈련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으셨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에는 10명 이상 뭐 집합 자체가 네. 안 되는 상황이고 하시다 네. 보니까 좀 데미지가 더 있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되다 보니 네. 사실 그 부모님으로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들의 등원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네. 지금 온라인 수업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수업 자체도 교과 학원 그러니까 국영수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물론 오프라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더 낫다.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체능 학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했을 때의 학습 효과도 좀 미미할 뿐더러 네. 거기에다가 지금 중요도의 입장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교과학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학원 같은 곳에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봤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무용 입시를 준비하는 네. 아이들인 것 같은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더운 여름에 네, 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네. 걸 보고서 마음이 아프더라. 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반 하는데 네. 한반 정원도 일단 낮추어서 네, 네,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온라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방송 댄스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네. 그걸 이제 따라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어쨌든 일일이 옆에서 짚어줄 수는 없지만 이론적인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네. 아까 임정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 돌발 상황이 있어도 학부모님들하고의 연대 아니면은 휴먼 터치가 그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각종 정보나 학원의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커리큘럼을 밴드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 정말 소통은 모든 면에서 필요한 네, 일 네,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학교 교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공교육 선생님들께서도 학습 결손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공교육 수업 어떻게 변할까요?